안녕하세요. 짠짜프의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맺을 약자, 문꿀 속자 그래요. 묶어서 맺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걸듯이, 묶듯이 이게 맺어서 약속을 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구구사전 의미는요, 장래 할 일에 관해 상대방과 언약하여 정함 그런 거예요. 그럼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약속을 좀 찾아봤더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한 약속을 꼭 지킵니다.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약속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요. 나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녀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양치기가 소년이 그 많은 양을 이렇게 방목하면서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이제 양을 키우는데요. 하루는 심심해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그런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막 달려옵니다. 도와주려고.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망한 눈치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또 심심해서 늑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이번에는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겠지 하고 또 이렇게 또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막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 소년이 놀래가지고 늑대다 늑대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에이 이번에도 거짓말이겠지 하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가. 그래서 굉장히 약속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자성어로도 보니까요. 장부이론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식식갈장자, 어른장자, 제아비부자, 그 다음에 하나일자, 말수문자, 무골중자, 일천천자, 황금금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부라는 거는 씩씩한 사내, 건강한 사내, 즉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른의 한마디가 천금보다 무겁다. 굉장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선배 간에 이런 모든 관계 형성이 있잖아요. 문구 속자는 바로 그런 묶여 있는 그 관계 형성, 같이 어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할 일들이 많잖아요. 어? 뭐 만나자든지 또는 무슨 얼마를 빌려준다든지 또 언제가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면 신뢰성을 잃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또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약속. 또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매질약자, 이거는 5급에 있습니다. 맺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인연이나 관계를 이루거나 짓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자사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실사자입니다. 실사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국이 작입니다. 이 국이라는 말은 국자를 의미합니다. 국자. 국자는 우리가 국을 뜨거나 술을 뜨거나 기름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이런 걸 뜨는 거를 말하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자인데 국자가 여기서는 이제 어, 그 신부 얼굴 모양이에요. 얼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얼굴 모양이니까 신부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신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실처럼 길게, 실은 길잖아요. 그래서 실처럼 길게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라고 맺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을 약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실사자죠. 이게 실사자입니다. 이 실사자죠. 실사자, 이거는 사급에 있습니다. 이 실사자는 어떻게 해서 실사자냐면요. 우리 그 막대기에다가 실을 많이 그냥 돌돌돌돌 이렇게 두껍게 이게 많은 그 실타래가 있어요. 그 모양을 그냥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만 써줘도 실사자고요. 두 개를 써줘도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사. 그래서 실을 의미한다. 실은 또 길다. 그런 또 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실은 길고 짧고 끊어지고 문구고 또 실로 가늘고 또 그 길고 또 그다음에 이걸 실로 이렇게 이제 옷감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실사자로 쓴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구기작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이 구기작자는 뭔 말이냐면 국자라고 그랬잖아요. 국자. 그러니까 이런 국자를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자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국자는 또 어떻게 해서 국자 모양이 생겼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기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술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뭐 국이라든지 이런 걸 뜨는 거죠. 이렇게 뜬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자, 이렇게 국자 모양에서 국을 이렇게 뜬 거예요. 기름 뭐 이런 걸 뜬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죠. 자, 이걸 갖다가 180도로 쫙 돌립니다. 90도, 180도로 돌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기작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술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손잡이하고 국자 이렇게 있고, 국자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국이나 술이나 뭐 어떤 기름이나 이런 걸 뜬 그런 액체를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걸 갖다가 글자화하고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180도로 돌리는 게, 구기작자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구기작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 얼굴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어떤 사람 얼굴 모양이냐면 신부의 얼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자, 신부의 얼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연지 곤지를 찍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연지 곤지를 찍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하고 옆에 이제 연지 곤지를 찍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여기서 그래서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부의 얼굴, 이거는 얼굴이고, 그 다음에 연지, 곤지, 이건 찍은, 얼굴에 연지, 곤지 찍었죠, 이게? 예, 그런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부의 얼굴을 나타낸 거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실처럼 길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 맺어주다. 그래서, 맺을 약자다. 그런 거고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국자는 국자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국자가 또 이렇게 이 안으로 움푹 파여 있죠. 그래서 움푹 파여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이 썼어요. 그런 의미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증거 제시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당류자예요. 당류자는 그, 발효식품,
발효식품. 발효식품을 또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게 당뇨자는 어떻게 해서 당뇨자냐면요. 시골에 닭가래가 있어요. 그래서, 암탉과 병아리가 이렇게, 병아리가 너무 약한 동물이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의 사기라든지, 쪽제비라든지, 오솔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닭가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탉과 병아리를 딱 가다 놓는 게 있어요. 가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덮어놓고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당뇨자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독에다가, 우리 장독 있죠? 독에다가 이제 술 담그려면 술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는 모양. 또는 된장이나 고추장 그런 걸 넣으면 그 된장이면 된장 재료, 고추장이면 고추장 재료를 넣고 거기다가 독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하는 그런 모양하고 똑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육자는 꼭 닭간에만 의미하고 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발효식품, 발효식품 같은 것도 독에다가 이렇게 재료를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는 모양 형식으로 됐다. 그 당육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술을 의미합니다. 그 술도 발효식품이죠. 막걸리 같은 거 이게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술을 의미해요. 술을 의미하고 이거는 국자라고 그랬죠. 국자. 그래서 이게 국자로 독에서 국자로 떠가지고 국자로 떠가지고 이게 잔에다가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술따를 작자입니다. 술따를 작자예요.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쇠금자죠. 쇠금. 그 다음에 요거는 국자라고 그랬죠. 국자. 국이 작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국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국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예, 국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쇠로 댕긴 게 국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한자상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끈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예. 이게 뭡니까? 낚시바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낚시조자입니다. 낚시조자예요. 요게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바늘이 국자 모양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낚시바늘이 국자 모양 같이 생겼고, 볼까요? 자, 이렇게. 낚시 바늘이 이렇게 생겼는데 국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 바늘을 쇠로 만들었죠. 그래서 쇠금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국자 모양에서 구기작을 쓴 이유가 이제 국자 모양 같이 낚시 바늘이 생겼다. 그래서 낚시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 이거는 또 국자예요. 자,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든 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무목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국자는 이렇게 이제 국자 모양 같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국자가. 나무 모양 국자가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무로 만든 국자인데, 나무로 만든 국자 모양 같이 생긴 별이 있어요. 별. 예,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런 별이 있어요. 이런 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그 별 이름 모양, 국자 모양 같이 생긴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두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자가요, 북두칠성, 표자입니다. 그래요. 2급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국자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국이 작은 국자고 국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국자 모양 같이 생긴 구기작을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그 국자가 또 이렇게 국자 모양도 생기고 국자가 또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또 국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게 꽃이 이렇게 온폭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푹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암수술과 숫수술이 있는 그런 모양이 암수술과 숫수술이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자가 우리 국자가 움푹 들어간데 기름이나 국이나 이런 걸 뜰 때, 술이나 이런 걸 뜰 때 그런 모양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이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꽃이. 이게 이제 초두변이고요. 초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국이 작자죠. 국이 작자죠. 국이 작자는 국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온폭 파인 국자와 거기에 이제 술이나 기름이나 이런 걸, 국 같은 걸 뜬 그런 모양 형태로 되는 것이 꽃이 이렇게 움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수술과 숫수술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꽃이 뭔 꽃이냐면, 함박꽃 작자입니다. 함박꽃 작자예요. 그래서 여기 1급에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건 불화자입니다. 불화. 그 다음에 요거는 구기작이죠. 국자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온폭 파여 있는 그 용기에 이게 기름을 넣고, 여기다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피우면 그 우리 기름 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온폭 국자 모양 온폭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자 모양 기름을 넣고 불을 지폈다 해서 불사를 작자입니다. 불사를 작자예요. 예, 이건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벌레치인데요. 벌레치변이에요. 그런데 벌레치변인데 여기서는 짐승을 나타냅니다. 짐승. 예, 짐승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국자죠. 국이작. 국이 작자니까 국자라고 그랬죠. 국자 모양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짐승이 어디 국자 모양 같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짐승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벌레치변인데 짐승도 의미해요. 그래서 짐승이 국자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표범인데요. 표범인데 표범의 꼬리가 그래요. 꼬리가 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음. 자, 이렇게 표범 꼬리가 국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표범의 꼬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참 국자같이 꼭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짐승을 나타내고 이거는 국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표범 꼬리가 국자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표범 표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점도 볼까요? 자, 문꿀 속자. 문꿀 속자는 5급에 있습니다. 예, 문구다라는 것은 새끼나 끈아풀 따위로 잡아매다. 이게 국어사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요거에 뭐냐면 입구자죠. 입구자는 입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입수인 기능 역할을 모든 걸 나타내기도 하고,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범위,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요.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목. 그래요. 그래서 나무로 입구는 여기서 입수임 기능 역할을 다 하지만 또 한자는 뭐냐면요. 한자는 이렇게 생겼거나 세모로 생겼거나 또는 뭐 원형으로 생겼거나 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네모로 표현합니다. 한자는 다 네모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목자잖아요. 가운데 이 부분이 나무 목자죠. 그 나무를 이렇게 둥글게 묶었잖아요. 예. 나무를 둥글게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둥글게 끈으로 묶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묶은 원형은 한자는 전부 네모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네모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묶었다 그래서 문구 속자입니다. 이게 나무를 끈으로 묶었는데 원형으로 묶었죠. 이거 묶으면 원형이 될 수밖에 없죠, 끈이. 그러니까 원형이 되는데 세모든 네모든 타원형이든 동그라미든 뭐 전부 다 공통으로 한자는 네모로 표현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모로 썼고요. 나무를 둥글게 묶었는데 그거를 문구 속자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그 입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입구자입니다. 네, 이게 입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그래서 이거 입부자예요. 입부 이건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인 기능 역할을 모두 다 그 입구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물건 품자 같은 것도 우리 그 네모가 3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범위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자는 원형이든 세모든 모든 걸 공통으로 네모로 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를 묶었다. 둥글게 묶었는데 그거를 네모로 표현해서 묶은 것이다. 그런 거고요. 이게는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여기 8급에 있습니다. 나무목자는 어떻게 써 또 나무목자냐면요. 우리가 이게 평평한 땅에 그 다음에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땅에 뭐가 있나요? 땅 밑에 뿌리가 있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평평한 땅에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있죠. 나무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 밑에 뿌리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또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한자를 180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90도, 180도. 이렇게 회전하는 게 이게 나무 목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나무 있는 그대로 평평한 땅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땅 밑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글자로 할 수가 없어요. 보기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80도로 돌리는 게 나무목자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무목자가 들어간 문구 속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지게로 지금 묶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꿀 속자죠. 문꿀 속. 그 다음에 요거는요, 갈착자예요. 갈착, 가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묶어서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산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나무를 이렇게 지게로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묶지 않고 손으로 안고 간다면 이거를 진짜 열 몇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 몇 번 산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안고 사람의 손으로 안고 이렇게 간다면 열 몇 번을 가야 되는데 지게로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묶어서 가는 게 빠르다 그래서 빠를 속자입니다. 빠를 속자예요. 우리 속도 할 때 그런 거죠. 이게 빠를 속자입니다. 네, 그래요. 속전속결 뭐 할 때 그 다 이런 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그 다음에 요거는 문구다 그러죠. 문꿀 속자죠. 문꿀 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묶여있는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이 한자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죄를 저질러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렇게 밧줄로 지금 잘못해가지고 묶여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슬퍼요? 두려워요? 뭔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잡혀서 지금 이게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겠냐요? 즐거워요? 슬퍼요?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송자입니다. 두려울 송자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그림과 글자를 또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